자, 첫 번째 도시카페입니다. 도시카페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유동이 많다. 뭐 오피스 상권이다. 뭐 동네에서도 막 이렇게 뭐 사거리 코너가 있어가지고 뭐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다닌다.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것은 그 사람들 다니는 그 주변에 근무를 하거나 잠을 자러 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동네는 저녁으로 유동성이 이제 많아지는 거고 도시는 낮에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 카페의 좋은 자리는 낮에 유동성이 많을 때 한 번에 쭉 뽑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한 번에 쭉 뽑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피스 상권의 테이크아웃이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유동이 많을수록 작은 평수를 선택해야 된다. 왜 작은 평수를 선택해야 될까요? 유동이 많은데 큰 평수를 해봤자 거기에 있는 소비 형태가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그러려면은 저가가 이제 우세를 점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유동이 많은 데가 되면은 월세가 비쌀 거 아니겠어요? 평수 대비. 그러니까 평수가 줄어들면 월세가 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이 많을수록 작은 평수를 선택해야지 돈을 법니다. 돈을. 매출이 아니라 돈을 법니다. 그래서 도시 카페는 유동성이 많을수록 작은 평수를 선택해라.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적잖아요. 도시 카페에서도 유동성이 적은 곳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곳에 조금 큰 평수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 큰 평수를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회의를 하러 온다든지 거기서 일을 본다든지 이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고, 낮 시간 동안에는 이제 고인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유동이라고 해봐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소비를 잘 안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금 유동성이 적은 골목길 같은 데에서도 그 카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이 적은 곳은 평수를 크게 넓히면서 당연히 자리가 좀 빠지니까 월세가 좀 싸겠죠. 그래서 평수를 넓히고 홀 매장으로 하고 객단가를 높이는 거죠. 커피값을 비싸게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월세의 상관관계를 꼭 따져봐야 되는 것이 도시카페입니다. 도시로 갈수록 월세의 상관관계가 엄청나게 크다. 그 최고봉이 도시카페다. 그 두 번째는 어딜까요? 동네 카페죠. 당연히. 자, 동네 카페의 좋은 자리는 어떨까요? 여기도 월세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월세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보면 신도시보다는 구도시가 더 싸요. 월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도시가 경쟁이 좀 적어요. 신도시에는 브랜드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뭔가 좀 세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기획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획적으로. 근데 이제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낙후된 건물도 많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세도 저렴할 뿐더러 거기에 이제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브랜드 커피숍들, 프랜차이즈에서 1등 하는 커피숍들이 들어오기를 좀 꺼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구도시가 월세도 적고 경쟁력도 적기 때문에 신도시보다는 낫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뭐 덤덤하게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도시에다 카페를 차려요. 그 신도시에 카페를 차려서 성공할 확률과 구도시에 카페를 차려서 성공할 확률이 개인 카페로 보면, 프랜차이즈는 예외입니다. 개인 카페로 보면 얼마나 많이 남느냐 놓고 봤을 때 제 경험상은 구도시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도시 중에서도 조금 오래된 건물에, 오래되면 좀 월세가 더 싸지 않겠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월세 싼 데가 좋은 자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죠. 또 뭐 그 사실인 건 어떡합니까? 그래서 값싼 월세가 있는 조금은 낙후돼 있더라도 그런 건물로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러면 신도시 같은 건 어떻겠어요? 신도시는 웬만한 그 도심지에 있는 유동성은 엄청나게 적은데, 월세는 그 도심지의 월세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죽으라 하는 거지. 거기에 1층이 제일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신도시는 건물을 지을 때 분양가를 맞추기 위해서 1층을 쪼갭니다. 잘게 7.5평씩 잘게 해가지고 두 개를 묶는다든지 분양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구자를 하면 얼마, 두 구자를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층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넓게 하려고 그러면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주죠, 건물주, 두 명하고 같이 계약을 하는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월세가 한 명이 하려는 계약의 월세보다 두 명이 하려는 계약의 월세는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죠? 뭐 이런 걸 차치하고, 이렇듯 1층에 새로 생겨난 신도시의 새 건물들은 1층은 거의 무덤이라고 봐야 됩니다. 월세가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장사가 되는 것들은 따로 있어요. 뭐 안경점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어찌됐든 우리 카페는 신도시의 1층에서 웬만해서는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웬만해서는. 물론 제가 다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뭐 주변에 보니까 이런 건 되던데 왜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들으시지는 마시고, 보통 그래요. 제 경험상 그렇고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층으로 가면은 평수가 넓어지죠, 그죠? 쪼개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2층 같은 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 물론 2층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승산은 1층에서 매출을 차치하고 수익을 얻는 것과 2층에서 수익을 얻는 걸로 비교해 보자면 2층에서 수익을 얻는 것이 훨씬 나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교 카페. 근교 카페는 도심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도심지라고 하는 거는 도시 카페, 즉 말해서 오피스촌 또는 동네, 뭐 신도시, 구도시 하는 동네에서, 그 도심에서 차로 10분 이내 거리, 5분이면 딱 좋겠죠. 차 탔는데 5분이면 도착해, 이런 거리. 점심때 점심을 먹고 빨리 돌아와서 다음 일을 봐야 돼. 점심 먹고 한 30분 후딱 먹고 조금 근교에 나가가지고 차 5분 타고 가서 그래도 쾌적하게 마시고 오는 뭐 그런 느낌. 그게 근교 카페입니다. 뭐 특히 이제 아주머니들 고객들이 많죠. 그래서 이 근교 카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도시 카페가 가질 수 있는 평일 낮의 매출을 가져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동네 카페가 가져오는 저녁에 얻을 수 있는 그 매출을 또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말은 어때요? 역시나 야외 카페에서 가져올 거를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곳은 근교 카페입니다. 이게 비밀인가요?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카페 중에서 근교 카페를 선택을 하면 성공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옛날에 이제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근교 카페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몰라서. 자, 다시 이거 중요하니까 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오늘은 정말 이거는 이것만 아셔도 돼요. 자, 한번 보시죠. 도시 카페는 옛날에 우리가 만약에 명동을 나가서 소비를 했어요. 그럼 명동에서 어떻게 되느냐? 평일 아침, 점심, 저녁, 주말 아침, 주말 아침은 아니구나. 주말 점심, 저녁. 일반적인 상권이 존재하는 한 소비하는 모든 타임, 피크 타임이라고 하죠. 그 5개의 피크 타임을 다 가져가는 게 도시 카페였어요. 그래서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런 시대가 수십 년이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붕괴가 된 거예요. 도시 카페는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그 도시 카페의 모든 거를 다 가져가는 곳이 어디냐? 근교 카페입니다. 이 근교 카페가 5개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동네 카페는 몇 개를 가져갑니까? 평일 저녁 하나, 주말 점심, 주말 저녁 3개 가져가지 않습니까? 야외 카페는 몇 개 가져가죠? 주말 점심 저녁, 그죠? 근교 카페는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근교 카페를 자리를 잘 선정해서 잘 꾸려 놓으면 돈을 많이 법니다. 자, 오늘 자리 얘기하는 것 중에 최고의 자리가 어딥니까? 근교 카페입니다. 도심지에서 차로 10분 이내 거리.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또 뷰가 없어도 됩니다. 넓으니까. 가까운 데서 이렇게 넓은 쾌적한 카페가 있어? 뭐 정원만 잘 꾸려놓고, 그죠? 그럼 돼요. 뭐 수영장 풀 같은 거 좀 갖다 놓고 분수 놓고, 그죠? 테라스 좀 꾸려놓고 평수 넓게 하면 됩니다. 근교 카페는 그게 돼요. 왜죠? 편의성 때문에. 근데 이 소비자 니즈는, 근교 카페는 그런 니즈를 가지고, 편의성의 니즈를 가지고 큰 데를 찾아서 가잖아요. 야외 카페는 어때요? 소풍을 가야죠. 그죠? 소풍을 가려면 뭡니까? 야외 카페의 좋은 자리 딱 하나만 써놨죠. 그죠? 뷰가 좋은 자리. 야외 카페는 딴 거 없습니다. 뷰만 좋으면 됩니다. 뷰만. 근교 카페보다 더 좋은 이유는, 야외 카페가 근교 카페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교 카페는 부동산 수익이 높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올라있는 땅을 사거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야외 카페는 개발 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카페는 이 돈을 매출로도 뽑지만 부동산 개발 수익으로 가져간다. 이런 장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는 이렇듯 카페의 종류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상권을, 도시 카페 전문가들은 많아요. 도시의 상권 분석하는 거.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버렸잖아요. 왜냐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비싼데. 근데 지금 근교 카페, 동네 카페, 야외 카페의 상권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시대는 급격하게 그쪽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심지어 도시 카페에 있는 이 소비가 동네로 쪼개져 나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전부 근교가 빨아먹고 있고 주말에는 야외가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 과정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꼭 알아두시고요. 오늘 이런 브리핑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